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 레벨업의 이민 멘토. 오늘 2025년 8월 27일 장 마감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뭐 크게 흔들림 없이 주도주가 없이 가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도주가 없는 시장이 뭐냐면 우리가 냉철하게 좀 생각을 해본다면요, 8월 달에 급락이 나온 다음부터 요 박스권 장세에서 어느 테마가 시장을 끌어올려주는 듯한 흐름은 없어요. 예, 쉽게 비교를 드리면 6월 달에 급등이 나왔을 때는 뭐 모든 종목이 다 좋았지만 역시나 그 중심에는 조방원 그리고 전력기기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7월 달에도 시장은 나쁘지 않았을 때 올라간 거를 살펴본다면 뭐 2차전지, 쉬고 있었던 2차전지 거기다가 제약바이오까지 같이 좀 올라가 줬고, 뭐 삼성전자의 뭐 얘기가 나오면서 반도체까지도 좀 주도주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은 주도주가 없는 것 치고는 많이 빠지지는 않아요. 보시면 3100포인트 가까이 오면요, 누군가가 매수를 해줍니다. 이렇게. 이렇다라는 건 보통의 시장을 참가하면서 느꼈던 부분이 뭐냐면 시장이 깊게 빠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정이라는 건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8월 달은 계절적 특수로 인해서 기간 조정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간 조정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항상 강조드렸지만, 기간 조정일 때는 박스권 하단에서는 매수, 상단에서 더 이상 욕심내지 않고 매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요즘에 말씀드리는 게 있죠. 양봉이 들어와서 3200포인트를 넘어간다, 매도. 음봉이 들어와서 3150포인트를 훼손한다? 그러면 매수예요. 늘 전제 조건은 현금 20%. 20%는 무조건 챙기고 있어야 된다. 만약에 내가 요때 팔지 못했더라도 현금이 있으면 밑에서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벌써 2번이나 보여줬습니다. 근데 저는 이 바닥권은 어느 정도 보이는데요, 이 상단권 뭐 3220, 30까지는 잘 모르겠으니까 양봉이 나오면 파시는 거예요. 아, 내일 더 올라갈 것 같은데 마음이 당연히 들죠. 당연히 들 수밖에 없지만 지금은 시장 자체가 굉장히 난이도도 높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주도주라는 게 없어요. 제가 왜 그 얘기를 드리냐면, 자, 로봇주 어땠나요? 노란봉투법이 통과가 돼서 로봇주와 제가 자동차주를 비교를 한번 드렸었는데, 월요일날 로봇주가 이틀 상승하고 오늘 추가 상승이 나왔어야 됐거든요. 보통은 시장의 주도주라는 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애들이 주도주인 거예요. 계속 상승해주는 애들, 상승이 계속 있잖아요. 근데 이틀 만에 꺾였다라는 건 로봇주들은 주도주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로봇주들은 현재 조방원 친구들처럼 숫자가 나와주진 않는다는 거죠. 단순 기대감으로 인해서 없는 수급을 쥐어 짜내면서 시장에 누군가 주인공을 만들어야 되는데 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처럼 주도주가 없을 때의 대응책을 말씀을 드리자면 짧게 가야 돼요. 짧게. 수익이 났는데 아니면 본전이 왔는데 욕심내지 말고 매도. 매도. 밑으로 떨어지는데 이거 3000포인트 깨질 것 같은데 공포일 때 매수. 반대로 하셔야 됩니다. 보세요. 여기 4일 동안 양봉이 나왔고요. 8월 초반에도. 그 다음에 며칠 전에도 4일 양봉이 나왔습니다. 보통 4일 양봉이 나오면은 우리 투자자님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제 시장 박스권 뚫나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그것보다는 저는 뚫었으면 좋겠는데, 벌써 지금 3200 한 30포인트 요 자리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맞고 내려왔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지수가 신고가를 못 간다라고 표현드리는 건 아니지만 당분간은 쉽지 않겠다. 당분간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증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건 어찌됐던 정부 정책입니다. 정부를 탓하는 게 아니라요. 왜냐?
정부에서 끌어올려줬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려면 정부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매번 이때도 한 번 맞고 떨어지고 두 번, 잘못 봤네요. 두 번, 세 번, 네 번 맞고 떨어진 이유가 다 요때만 빼고, 이때만 빼고요. 여기서도 대주주 양도세, 여기서도 대주주 양도세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 급격히 밀렸죠. 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게 뭐냐면 현재 우리 정부에서 모든 정책을 뽑아내고 정책을 실행하는데 되게 스피드가 빠릅니다. 상법 개정은 2기도 굉장히 빨랐고요. 거기다가 뭐 지금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시장에서 지금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대주주 양도세와 10억 기준이요. 대주주 양도세와 거기다가 그 배당 분리과세 요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지금 다른 건 빠르게 내는데 이것만 지금 빠르게 못 낸다라는 건 정부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지수를 상방향으로 위쪽으로 신고가 내기는 쉽지 않겠구나 판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냉철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이렇게 주봉으로 보면 그래 이때처럼 또 한 번쯤 날아가겠지 라는 기억이 너무 많이 갖고 계신 거예요. 냉철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냉철하게 판단해야 돼요. 시장을 제가 암울하게 보는 게 아니라요. 시장은 언제나 냉철하고 현장감 있고 거기다가 정말로 냉혹하기 때문에 빠르게 시장 분위기를 찾아내야지 우리 계좌가 튼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수익, 약수익, 본전 아니면 약 손실까지도 괜찮으니까 어느 정도 현금은 무조건 마련해 두세요. 그래서 밑에 내려왔을 때 사서 모으십시오. 나는 그것도 싫고 잘 안 된다. 그러면 기다리세요. 조금 그런 분들은 시간을 길게 가져가면 지수 자체는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런 분들은 기다리셔도 됩니다. 다만 저는 이제 트레이더 관점에서 이런 시장일 때는 이제 너무 이렇게 뭐 노란봉투법이다 아니면 뭐 정부가 어떻게 했다 그걸 기대하는 게 그거를 이렇게 막 탓하고 그러실 게 아니라 빠르게 적응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어떤 마인드로 적응을 해야 되냐. 만약에 대주주 양도세 10억으로 땅땅땅 판결이 나서 주가가 미끄러지더라도 밑에서 대응할 정도의 마인드를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항상 레벨업 시간, 개장 톡톡 시간 항상 주지시켜 드리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뭐가 있어야 된다? 현금 20%. 현금 무조건 갖고 계세요. 현금도 주식 안 사면 손해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주식을 신규로 산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과연 몇 분이나 여러분들 수익을 볼 수 있을까요? 지금은 내 차례를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보통 이 횡보하는 자리 26만원짜리 갖고 있었으면 그래도 얘가 올라갈 때 몇 개월을 기다렸지만 그냥 로봇주 테마 만들어가지고 올라갔을 때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지금은 갑자기 스테이블 코인으로 엮을 수도 있고요. 갑자기 뭐 AI 소프트웨어 이런 거 엮기 좋잖아요. 막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오니까 AI 거품론이 사라진 거다 이러면서 갑자기 내일 또 AI 테마들이 빵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럼 오늘 일단은 코스피 상승 종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200이고요. 일단 오늘은 눌려줬었던 조선주들이 다시 한번 올라가줬습니다. 현대미포, 현대중공업 11%는 올랐죠. 조선주만 하루 만에 다 반등을 해주는 그런 흐름 나와줬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보고 싶은 건 이 조선기자재 쪽, 한국카본 뭐 이런 종목들도 같이 올라간 거에 조금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나머지는 딱히 어떠한 테마가 있어서 움직이는 느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조선주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시장은 좀 재미가 없으셨을 거고요. 반대로 좀 빠진 거는 이런 게 좀 빠졌어요. 방산. 방산 쪽이 좀 빠지더라고요. LIG 넥스원, 그 다음에 아까 현대로템도 좀 많이 빠져 있던데, 현대로템, 뭐 하나 시스템도 좀 빠졌고, 그러니까 오늘 방산주들이 좀 빠졌고, 그 다음에 요 며칠 좋았었던 GKL, 호텔신라 뭐 이런 종목들, 그 놀자주 관련된 종목들
조금 빠지는 흐름. 근데 큰 의미는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보시면 등락 현황을 마지막으로 좀 보여드리면 290 종목 올라고 560 종목 떨어졌고요. 코스닥은 600 종목 올랐고 1000 종목 가량 떨어졌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느끼는 마인드셋은 오늘 뭐 크게 시장 안 빠졌네 하실 수가 있어요. 네, 빠진 종목이 많지만 장 후반에 약간 되돌림이 있는 종목들도 있었고, 거기다가 뭐 크게 빠지는 종목들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크게 빠지는 종목들은 많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얘기 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지금은 시장에 주인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인공이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시장이 잘 가면서 조방원이 쭉 가요. 물론 조방원만 갑니다. 조방원 없으면 좀 우울할 수는 있는데, 지금 시장, 그러니까 예전 시장은 어땠냐? 조방원이 가면 한 번 정도 2차 전지도 찍어줬고, 한 번 정도 화장품, 한 번 정도 반도체, 그 다음에 또 뭐 자동차, 화학, 이런 식으로 순환매라는 게 돌거든요. 주도주가 있으면. 근데 지금 8월달 들어와서 주도주가 없다 보니까 순환매가 안 도는 거예요. 예, 그냥 조금 많이 떨어져 있으면 얘가 올라가나? 이런 정도의 느낌일 뿐, 8월 달에는 수익 내기가 쉬운 달은 아닙니다. 냉철하게 말씀드리면. 예, 저도 꽤 어렵다라고 생각해요. 예, 뜬금없이 막 재건주 이런 거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응하기 어렵죠.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시장은 올라가는 종목에 따라 붙으시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6월달, 7월달, 5월달부터는 뭐 3등 종목도 갑니다. 괜찮습니다. 라고 했는데, 지금은요, 가지고 계신 종목을 그냥 꼭 쥐고 계셔요. 그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게 나중에 결과론적으로는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많이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를 꼭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가지고 계시면서, 오늘 레벨업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장은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우상향할 겁니다. 저는 요 3,300포인트를 올해 안에는 분명히 넘을 거라고 보여져요. 다만 이제 조금 급하신 여러분들은 왜 8월달에 안 가요? 9월달에 안 가요? 할 수는 있지만, 길게는 9월달까지도 이런 주도주가 없는 장세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확실히 트레이딩을 좀 잘하시지 않는 분들은 가지고 계신 종목을 그대로 홀딩하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정리 드리면서, 오늘 레벨업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